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섭반자 인사드립니다. 2020년대는 어느덧 가고 2021년 신축년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빨리 무엇을 보내려고 할 때는 어떤 걸 떠오르십니까? 급하게 뭘 보낼 때 말입니다. 아마 오토바이 퀵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면은 어떻게 하면 빨리 보내야 되지 하는 생각에 퀵 서비스에 항상 문의를 할 텐데요. 오늘 모실 기사님은요, 이 업을 오랫동안 해 오셨는데요. 이 업을 신축년에 그만두면서 저희 가섭반장의 촬영차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 얘기가 많으시다고 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어떤 스토리와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 빠르고 도로 위의 질주, 위험천만했던 그런 일들과 많은 에피소드와 일들이 많을 텐데요. 그걸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분을 만나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렵게 이 자리를 오셨는데 예. 예, 자리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이 일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는지요? 올해로 한 5년, 6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에 어떤 일들을 하셨던가요? 그 전에 그냥 광고 쪽에 좀 있었어요. 예. 예. 광고 일을 하시다가 어떻게 이렇게 킥 서비스를 하시게 됐는지요? 그만두게 되고, 네. 일단은 퀵이라는 게 장단점이 있는데, 최대 장점 중에 하나가 자유롭다는 거. 자기가 이제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자기 쉬고 싶을 때 마음대로 쉴 수가 있다는 거. 한마디로 이제- 투잡을 운영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예. 일을 하시면서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텐데요. 하루에도 여러 번 위험천만한 일이 있나요? 아유, 하루에 사건, 사고가 너무 많죠. 예. 사건, 사고 안 나는 날이 없죠. 예. 그 8, 9시간 중에도 사건, 사고가 엄청 많아요. 아주. 가장 힘든 게 무엇인가요? 이 일 중에. 그러니까 퀵 오토바이를 타면서 네. 1차적으로 운전하면서 생기는 사건, 사고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감수할 수가 있어요. 예. 어차피 하루 종일 네. 운전을 하기 때문에 운전 중에 일어나는 일은 네. 감수할 수가 있죠. 당연히. 네. 식사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럼 1차적으로 퀵사랑의 트러블, 그 다음에 고객과의 트러블이 있겠는데, 3번 해서 얘기한다면 많이 생기는 트러블이 네. 퀵사에서 정보를 중 받고 기사들한테 대충 정보를 넘겨버리니까 그거에 따라서 생기는 트러블이 너무 많은 거죠. 예. 네. 그렇다면 그 안을 또 들어가 보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요? 예를 들어 오다가 올라갔어요. 오더가 올라왔을 경우에 근데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전화번호 하나 딸랑 남겨놓고, 고객 전화번호 하나 딸랑 남겨놓고, 네. 네가 알아서 주소 받고 물건이 뭔지 네가 전화해보고 가가지고 네가 픽업해가지고 네가 도착지 주소 받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는 경우가 완전 최악이죠. 최악. 그게 예. 가보면 건설 현장에 나오질 않나. 네. 가보면 그 주소 없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가보면은 가서 전화를 하면 네. 주소만 달랑 있고, 네. 가가지고 전화를 하면 안 받는 전화를 안 받아. 시간이 돈일 텐데 그런 경우는 참으로 난감하죠. 그렇죠. 예. 네. 오토바이 기름 떼가지고 신호 무시하면서 진짜 가가지고 최대한 빨리 퀵 서비스라는 게 최대한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최대한 빨리 달려갔는데 가서 전화하면 전화 안 받아버리면 이거 너무 허탈한 거죠. 황당한 거죠. 네. 그러면 오더를 못 잡고 다시 어떻게 다른 기사에게 넘기려면 거기에 간 어떤 비용을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거는 가가지고 연락 안 되고 주소 바뀌고 그러면 기사들이 자기의 시간과 노력과 기름 떼서 거기까지 달려갔는데 최소한의 취소비 3,000원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퀵사에서는 안 주려고 하는 거죠. 그게. 거기서 싸우고 욕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퀵사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그렇다면 일은 힘든 건 감수할 수 있으나 그런 스트레스로 항상 문제가 된다. 그렇죠. 육체적인 거 힘든 거는 참을 수 있겠는데 정신적으로 힘든 거는 진짜 스트레스 받고 그게 더 힘든 거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그러면 제가 수입이 참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 10,000원짜리를 하나 간다. 그러면 거리 대비 물건 크기 무게 대비
중량 할증이 있을 텐데, 초과 할증이 있을 텐데, 수입은 좋지 않나요? 주위에 보면 수입이 좋다고 그러는데, 퀵한 사람. 지출은 또 어떻게 되는지요? 수입이 좋겠어요 이게. 예? 구조가 어떻게 되는데? 그냥 뭐 수입이 뭐 저기 그 몸으로 때우는 몸으로 비비는 일 중에는 뭐 그래도 약간은 더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하루에 30만 원을 번다고 했을 경우에 그게 30만 원에 다 들어온 게 아니에요. 30만 원에서 퀵사가 수수료로 23%를 가져가요. 퀵사에서 23%를 가져가고 기름값이 또 많이 들어가요. 기름값이 2만 원꼴? 2만 원꼴이 기름값으로 들어가요. 2만 원이 기름값으로 들어가고,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엔진 오일을 갈아줘야 되니까 엔진 오일 7,000원. 오토바이가 유지비가 보험. 뭐 하나 부품을 갈잖아요. 아 이제 당분간 좀 타겠다 생각하자마자 또 다른 데를 또 갈아야 돼요. 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계속 갈아줘야 돼요. 오토바이 부품을. 그 유지비도 만만치 않게 들고, 이게 뭐 어디, 그다음에 이게 어디 뭐 소속돼서 월급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밥 사 먹어야지, 뭐 점심 사 먹어야지, 저녁 사 먹어야지, 뭐 커피 마셔야지, 그런 게 다 지출로 나가는 거죠. 오토바이 타면서 이게 뭐 제대로 100% 신호 지키면서 탈 수가 없어요. 탈 수 없는 시스템이고 구조예요. 그래 보니까 뭐 신호 위반하고 그러면, 일 끝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일 끝나고 집에 가보면 우편에 와 있어요. 딱 보면은 또 날라갔구나. 과태료, 신호 위반 과태료, 그것도 내야 되죠. 그 다음에 보험료 한 100만 원짜리 들었는데 1년에 100만 원. 사고의 이유는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혼자 자빠져서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이제 뭐 차량이랑 차 와서 박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이제 물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기가 본인이 다쳐가지고 입원하면 뭐 두 달, 세 달 입원해버리면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걸 연간으로 따지면 이게 하루에 30만 원 번다. 실제적으로 이것저것 한 15만 원도 안 돼요. 거의 50%도 안 돼요, 그게. 이 시스템에 있어서 지금 회의를 느끼고 그만두신 건가요? 그렇죠. 그죠. 회의, 어떤 회의가 가장 그 문제였나요? 그거죠. 그 스트레스. 요금이 그러면 뭐 현금도 있을 거고, 뭐 카드 결제도 있을 거고, 뭐 회사 대 회사 B2B도 있을 텐데 어떤 체계로 이루어지나요? 그리고 또 어떤 게 가장 좋으세요? 어떤 걸 가는 게? 거리 대비 단가가 높은 거. 음, 그걸 제일 선호하죠. 요금 체계 그 시스템이 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나요? 합리적이겠어요, 이게. 퀵사에서 칼질이라고 있어요, 유명한 칼질. 아, 칼질은 뭡니까? 퀵사에서 퀵을 의뢰한 고객한테 2만 원을 받았는데, 네. 그 2만 원을 기사한테 다 주는 게 아니라 네. 2만 원 받고 자기네가 기사들한테 만 원에 올리는 거죠. 만 원, 15,000원에 올리는 거죠. 중간에 5,000원, 만 원 띵겨 먹고. 그러면 다시 정리해서 고객한테 2만 원을 받아서 예, 프로그램에 2만 원을 띄우는 게 아니라 예, 만 원에 올려서 예. 기사가 잡아가면은 예. 23%도 먹고 예. 만 원도 먹는다는 소린가요? 그렇죠. 예. 오. 퀵사에서 유명한 칼질이라는 거예요. 칼질. 아, 일명 그게. 칼질이군요. 오다를 만약에 이게 같이 여러 개를 차고 가는 시스템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하나만 가기에는 돈벌이는 안 되고 하나만 가면 적자예요, 적자. 적자죠. 예. 그럼 여러 개를 같이 가면은 예. 만약에 칼질을 안 하면 한두 개만 갈 수 있는 걸 칼질 때문에 예. 여러 개를 차고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사고의 원인이 사고의 원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퀵을 의뢰한 고객 입장에서는 빨리 갈 수 있는 걸 늦게 가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오다가 안 잡히면 나중에는 뭐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러니까 2만 원 받아가지고 만 원에 올렸다가 기사들이 알죠. 이 단가랑, 오래된 기사들은 이 단가랑 이 거리에 이 무게에 다 알죠. 근데 너무 싸게 올려버리니까 기사들이 안 잡죠, 그런 거보다는. 그래 보니 이제 나중에 다급하니까 퀵사에서 이제 긴급으로 올리고 뭐 조금 더 올려서 해가지고 이제 오더를 빼려고 엄청 노력을 하죠. 그럼 결국은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과 예, 기사님이시네요. 예, 그렇죠. 이거 굉장히 불합리한 시스템이네요. 족 같은 거죠. 21세기에 이런 또 잡이 있네요. 이런 씨발 뭐 이런 개족 같은 시스템이 나 있어. 21세기에. 예?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오다를 잡으면서 아까 뭐 불합리한 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더 듣고 싶군요. 강남 관내발이라고 대박스 하나 만 원이에요. 예.
서류는 7,000원이고 네. 당연히 서류랑 대박스랑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7,000원에 올라왔어요. 뭐 그리고 네. 그리고 원래 제대로 하려면 거기에 서류라든지 대박스라든지 그걸 올려야 되는데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7,000원만 돼 있어요. 서류겠지 하고 딱 갔는데 가보면 아, 전달 사항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전달 사항에 서류면 서류, 대박스면 대박스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그런 게. 7,000원으로만 딱 돼 있어요. 물건이 뭔지 몰라요. 가서 봐야지만 알아요. 딱 가보면 대박스가 나와 있어요. 대박스가 그게 원래 10,000원이에요. 근데 이거 왜 7,000원에 대박스가 올라와 있냐 그 얘기죠. 그래서 전화를 해요. 그러면 어이 그거는 퀵사에서 정하는 거지. 니들 그렇게 마음대로 정하는 거 아니야. 갑질 아닙니까? 오씨. 그럼 니들이 대박스면은 10,000원에 올리던가 오다를 왜 7,000원 올려가지고 가보면 대박스가 나오냐고. 어? 어? 그게 불합리한 거 아니야? 그게? 그리고 가보면 에? 좀 전에 다른 기사님이 가져갔는데요? 그것도 뭔 개황당한 상황이냐고 그거는 또. 어? 아, 그러면 그렇다면 오다를 양쪽으로 올렸다는 소리네요. 여긴 7,000원, 여긴 8,000원. 적게 잡은 사람한테 오다를 넘겨준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딱 오다 잡았는데 전화 와요. 퀵사에서 기사님 그거 취소됐어요. 그래서 자기네한테 유리한 그 기사한테 배차를 하는 거죠. 예. 아, 단가가 적은 예. 쪽으로 올린 쪽으로 그렇죠. 2중, 3중 오다 올려놓고 올려놓고 예. 거기서 이제 포럼하면은 거기에 대한 뭐 비용이 지불해야 되지 않나요? 당연히 지불해줘야 되는데 네. 지불해주는 퀵사는 진짜 소수고 대부분의 퀵사는 아이 미안합니다 말로 떼우려고 한다는 거죠. 예. 아, 그러면 예. 그 매뉴얼에 규정은 있나요? 그런 게 있겠어요? 이런 쪽 같은 어? 퀵 시스템에서 그런 뭐 매뉴얼이 있겠어요? 매뉴얼이? 뭐 가는 동안 가격이 바뀐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다는데 뭐 황당한 경우도 있나요? 많아요 그런 거요. 어떤 경우죠? 10,000원에 요금이 10,000원이에요. 예. 그래도 딱 가는데 10,000원이 오다 처리하고 완료 처리하려고 보면 8,000원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야, 뭐 이런 양아치 다 했는지 전화해요. 그 확인 안 하고 완료 처리하는 기사들도 많아요. 그러면 아싸 해버리는 거고 퀵사에서 아싸 해버리는 거고 전화해요. 그러면 아유 미안합니다 이게 아니 전화하면 이게 왜 이렇게 바뀌어있지? 오리발내 이러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짓거리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용으로 돼 있는데 토착제 다 완료 다 갖다 주고 완료 처리하려고 보면 신용이 선불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선불로. 그런 경우는 어떤 불합리화를 받죠? 당연히 신용은 해가지고 이제 돈을 받는 건데 선불은 내가 이제 돈을 받고 내 수수료가 뜯기는 거죠. 예. 일은 공짜로 해주고 그렇죠. 수수료도 뜯기고. 예. 그러면 그동안 이 일을 하면서 심정적으로 하루에 일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약 6년을 하셨는데 하루하루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져요. 너덜너덜. 아주 너덜너덜. 이 일 하기 전에는 뭐 술을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는데 이 일 시작하면서 맨날 집에 가서 술을 먹게 돼요. 술을 먹게 돼요. 스트레스를 네, 그렇게 많이 받고. 받는군요. 그러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힘든 건 참을 수 있는데 예. 그런 불합리한 일까지 견뎌내더니 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면 씻기 전에 밥 먹기 전에 그냥 술부터 마셔요. 다 그게 스트레스의 원인이죠. 네. 아, 어느 정도 이제 술이 들어와야지 좀 이렇게 몸과 마음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안정되고 잠도 술부터 먹게 되죠. 술부터. 네. 그러면 일을 하면서 오히려 마음의 병과 네. 스트레스와 오히려 더 늙게 되는 과정만 발생됐고. 이거 오래 하면 암 걸려요. 암. 네. 그러면 이 스트레스도 일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냥 무조건 하지 말라고 그러죠. 퀵할 바에 그냥 음식 배달 대행 하세요. 배달 대행이 훨씬 더 재밌고 대우받고 깔끔해요. 그게.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일이 굉장히 불합리하라고 지금 외치고 예. 그런 회의 때문에 지금 그만두셨는데 예. 이게 개선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자, 그러면 네. 킥 사무실들이 굉장히 양아치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불합리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까지 이 사람들이 행동을 하나요? 그것도 많아요. 왜냐하면 권리 주장을 하셨단 말이에요. 가격 네. 문제, 네. 집 문제, 네. 전화번호 틀린 문제, 캔슬비 문제 이런 게 네. 있을 거라고요. 네. 방금 얘기했듯이.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나요? 새끼들이 차단을 해 나를.
나를 차단하는 건 차단해. 차단이라는 건 뭡니까? 오도 안 보이게. 다른 사람은 보이는데 예. 안 보이게. 그렇지. 나도 싫어. 그런 양아치 회사를 하고 싶지가 않아. 그런 거는. 나 그게 뭔지 아냐? 존나 악청으로 있지. 눈 존나 오거나 빛 존나 오거나 뭐야 그거 오다가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 주십니까? 안 해주지. 내가 그걸 왜 해줘. 아, 그 비 오는 날 좋은 퀵사들 뭐 저기 좋은 오더들 처리하지. 내가 그런 양아치 오더들 내가 해주겠어? 난 그런 거 다 기억해놔. 기억해가지고 딱 보면 이 새끼도 이거 또 풀어놨네. 또 안 해주지. 그럼 그게 악순환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는 하나인데 퀵사 이름이 막 2, 30군데 되는 데가 있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퀵사 이름이 한 군데인 경우도 드물게 있긴 있는데 그런 데는 좋은 퀵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회사 하나인데 이름이 막 2, 30개 되는 회사가 있어. 근데 완전 양아치 회사야. 왜냐면 이제 기사들이 그런 양아치 회사들은 일을 잘 안 해줘. 그러니까 이 그 양아치 퀵사들이 이름을 막 이상하게 들어가지고 퀵 기사들 이제 피 빨아먹는 거지. 예. 양아치 짓 하는 거지. 그렇다면은 네. 방금 P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사무실들이 수익원이 어떤 구조로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뭐 기본적으로 23%를 뭐 가져가는데 네. 예? 그것보다는 이 칼질 칼질이 몇 %인가요? 하기 나름이지. 퀵사에서 하기 나름이지. 2만 원 받아가지고 1만 원 올리면은 50% 칼질하는 거고. 좋은 퀵사는 고객한테 1만 원을 받아가지고 기사한테 23% 띄고 7,700원을 주는 게 좋은 퀵사고